자, 영상을 좀 찍어서 확인해 볼 테니까 지금부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문제를 먼저 한번 다 볼 겁니다. 보신 다음에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숙제는 없지만 아까 말한 2회차 가서 꼭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 수업 때는 교과서도 가져오세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아마 질문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질문하시면서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문제를 다 보진 않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혹시 맞은 친구도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자, 14번 문제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사이값 정리 문제로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요런 문제를 많이 봤잖아요. 뭔가 이제 반드시 존재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뭐 이멘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이거 사이값 정리 문제네 가 먼저 떠올라야 되고, 그럼 누가 얘가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그 말이 즉슨 보통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이 양끝점을 다 넣었을 때 뭐 부호가 달라지는 뭐 그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알고도 안 한 친구는 그냥 이거 없어요. 뭐 좀 복잡해 보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또 넣을 건데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실력 차이가 발생해요. 여러분 봐봐. 사실은 이거 다 알아볼 필요는 없는 거 아세요? 네.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은 무조건 뭐예요? 이건 무조건 이제 플러스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어쨌든 제곱이 있잖아. 무조건 플러스예요. 즉 사실상 저희가 할 거는 저기 제곱이 없는 저 세 가지만 넣어서 계속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하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제가 편의상 여기다가 F라고 이름을 주고 지금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A 맞아요? 자, FA 넣어보시면요. 자, 누구만 체크하자고요? 얘네들만 체크하자라는 건데 또 이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A는 그런 게 없는데요. 뒤에 있는 친구들은 대입하면 지워지는 것도 있어요. 자, 생각보다 빨리빨리 체크가 됩니다. 부호동들을. 자, 확인해 볼게요. 자, A 빼기 C는 위에 써있죠. C가 더 크니까 음수 맞아요. 음수. A 빼기도 음수겠죠. A 빼기 D도 이거 왜 D야? B도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자,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죠. 음수 다 더하면 음수. 그래서 얘는 부호가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 음수입니다. 두 번째는 FB를 체크해야 돼요. 위에다가 B를 다 넣어볼 겁니다. 알겠지? B를 넣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되지, B 넣으면. 여기도 0돼서 얘만 체크하면 되지. B 넣은 것도. 자, 얘를 넣어보시면요. 얘는 양수야. B 빼기 D는 요 관계 때문에 음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음수입니다. 즉 1번은 아니라는 거죠. 음수면 사이에 0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에서 사실 이것도 되게 좋은 거야. 금방 끝나는데. 넣어봤다면. 자, 세 번째는 C입니다. 자, FC를 넣어볼 건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번 지울까요? C를 넣으면 요거 두 개가 지워져요. 이렇게 금방금방 지워집니다. 자, 얘는 양수. C 빼기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C가 더 크거든요. 양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뀌니까 정답은 B랑 C 사이 요 경계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를 배웠으면 똑같이 봐야죠.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5번 가봐. 이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는 법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일단 2도 아마 양수일 겁니다. 자, 이 무한대는요 가끔 나오는 문제야. 무한대도. 이건 여러분들이 자, 일종의 이거 지울게요. 일종의 무한대 쪽은요 정말로 리미트를 걸어보란 얘기예요. 저 함수에다가 리미트를 걸어보란 얘기예요. 무한대로 쭉 갈 때라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자,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푸냐면요. 자, 이 친구를 한번 쭉 전개한다라는 상상해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최고차항 일단 이거 맞나요? 최고차항. 자, 나머지는 사실 관심 없습니다. 최고차항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단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발산하겠지. 발산을 하는데요. 그럼 계속 커질까요? 계속 작아질까요? 그럼 제가 여기를 왜 안 쓰냐면요. 결국 이 친구가 발산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는 딱 최고차항만 역할이에요. 왜? 여러분 사실 그런 거지. 간단한 상식인데 자, 이렇게 걸려있잖아. 여러분들
얘가 커지는 속도랑 얘가 커지는 속도랑 어떨까요? 비교가 안 돼, 사실. 제가 좀 비교를 위해서 빼기 10x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계속 커지죠. 얘는 빼기니까 작아지죠. 누가 훨씬 빠를까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발산할 때는 맨 앞에 있는 이 친구만 체크하면 어떻게 가는지가 보입니다. 즉 얘는 지금 양수고 계속 커지니까 이게 양의 원리로 발산해요. 즉 이 말인즉슨 여기도 플러스라는 거예요. 계속 커진다는 말 자체가 양수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이었죠? 2번. 2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얘는요 너무 뻔하잖아. 그냥 사이값 문제예요. 이런 거 맨날 나오면 넣어봤잖아.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보시고 15번 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맞은 친구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워요. 파란색깔 체크입니다. 파란색깔. 아쉽다는 의미에서 파란색이고.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이런 필기 기억나세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아마 그 교재에서 한번 좀 안타까움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가 약간 좀 심리에 들어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뭐냐면 저희 교재에는 얘가 먼저 나왔거든요. 얘가 먼저 나오면 여러분 이것도 의외로 좀 이제 못하더라고요. 자, 원래 이 문제는 눈이 가는 순서가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순서예요? 여기서 뭐를 체크해 봐야 돼? fx의 차수랑 최고차항 계수까지 가지고 와서 일로 가는 문제인데 얘는 또 사소하지만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지. 여러분 이런 거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바꿔놨고, 그리고 이번 문제는 만약에 그냥 이게 그거였다면 안 풀었을 겁니다. 뭐가 걸려있다?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조심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치환을 통해서 일단은 여기 있는 식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약간 방향을 반대로 바꾸라고 했지. 바꿔보겠습니다. 치환해 보시면요, t 입장에서는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x에다가 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f에도 얘가 들어가요. 자,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가 얼마다? 2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 식을 보겠습니다. 알겠지? 요것도 이제 안 피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유명한 문제니까 흐름을 한번 타봅시다. 자, fx가 다항함수래요. 그 말은 사실 마이너스 t도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은 2로 갈 때가 언제다? 차수가 어때가 돼요? 똑같은 그럼 얘가 몇 차식이라는 거야? 2차식. 얘가 주의하세요. 얘가입니다. 얘가 2차식입니다. 심지어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게요? 요거 뭐 거의 뭐 국룰 같은 겁니다. 이게 뭐 맨날 나오잖아요. AT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뼈대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 여기로 가보자. 뭐 그런 문제 맞나요? 자, 일로 가려고 봤더니 여기는 아직까지 X 지상이거든요. T라는 게 없잖아.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좀 치환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얘를 또 X로 한번 바꿔서 가는 거지. 그거 한번 도와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들 T를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X로 바뀌게요? 이건 다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바꿔주는 거예요. 치환을 한 번 더 해줘야 저기 3번에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쏙 넣어보시면요, 여기가 X로 다시 한번 염색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절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는 치환 관련 문제가 한번 걸려 있어요. 조심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일로 오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식이 몇 개 있다고? 너무 많이 봤다.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요. 하나 암산해볼까? 둘. 자, 이거 2개잖아요. 그럼 이론상 이걸로 제일 구할 수 있겠죠. A, B 까지 구해서 이 식을 완성하고 F3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정리해보세요. 계산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자, 이 문제는 또 파란 색깔 체크할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뭔가 보여야 된다는 거지. 아직 안 보인단 말은 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요. 아시겠죠? 자, 확인 끝나셨으면, 자, 오케이. 다음 장 가도 될까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아마 이번 시험도 이제 보통 이게 트렌드인가? 또 이게 한 페이지를 다 어려운 걸 탁 넣어놔가지고 뭔가 쓱 막히게 하던데, 자, 이 두 문제를 풀 건데,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17번은요, 여러분들 별표 하나 치고, 이 문제는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중등부는 오답을 쓰게 하는데 이 문제 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두 번, 세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여러분 시험 볼 때 한번 쭉 봤는데 이게 이제 저희 책은 없는데 이거 좀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고요. 오른쪽에 18번은 이번에도 그런 문제 있지 않았나? 맨 마지막 문제였나요? 여러분들? 그 문제. 그냥 딱 봐도 뭔가 좀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런 위치 관계 문제는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저희 교재에도 기억나? 원이랑 직선 가지고 이거 하는 퀴리 문제 있어요. 근데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생긴 거라서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17번 볼게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냥 들어보시고 이런 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왼쪽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해. 그리고 혹시 질문, 이 문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무슨 거랑 관련된 줄 아세요? 이게 그것부터 안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누구랑 관련돼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미리 말할게요. 뭐랑 관련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리 중에서 평균값 정리 배웠지. 이게 놀랍게도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최대값 문제 같은 게 좀 있어요. 가끔 나와요. 다시 평균값 정리랑 관련된 최대값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이유는 제가 하는 말 중에 따라가기가 힘들어. 어디에도 뭔가 그런 티가 안 나. 뭐 C값이란 말도 없고 그냥. 근데 이제 이런 문제의 특징이 한번 이제 전체 흐름을 딱 들어보시면 나름 잘 나왔어요.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이제 그래도 연상을 한다면, 여러분 학교 시험은요 연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최대값 문제 중에서 평균값 쓰는 게 있구나.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잘 들어봐. 자, 읽어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 자, 이 말을 왜 놨을까요? 우리가 뭐 다음 함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있다고 했잖아. 얘는요 이제 뭐 굳이 추리하건데 항상 미분 된다는 거지. 즉 밑에 문제 풀 때 그냥 미분도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뭐 F'5 마음껏쓰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자, 미분이 된다는 말은 뭐도 돼요? 연속도 돼요.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이제 자, 우리 지금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자,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이제 어쩌면 이 친구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F는 저거 다 되니까 조건 만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값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어떤 구간이든 간에 항상 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결과를 알고 보는 영화인 거야. 그러면서 사실 좀 이제 추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거 뭐 누구 죽이겠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조건을 맞춰 준 거야. 자, 이제 가를 보시면요, 모든 실수에 대해 이거다라고 나왔잖아. 우리 평균값 정리 식에 요런 거 하나 나오지. 어디에? 그 오른쪽에 F'C. 그 자리를 저렇게 부등식 세울 분들, 거기 자리 가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정리 써볼까요? 여기다가 평균값 정리가 이거잖아요. 자, 결론 다 외우세요. 지금 저 가조건은요, 어쩌면 여기를 바라보고 나온 조건이에요. 여기를 바라보고 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여기잖아. 여기가 이제 나조건과 밑에 있는 F1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러분들 얘랑 얘를 같이 보시면요, 딱 봐도 그러면 누구 가지고 평균 변을 구하면 돼요? 저 영리를 가지고 하라고 나온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게 되게, 그러니까 보고 나면 이제 이게 결국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최대값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결론적으로. 다시 이번 문제는 여기 남았잖아. 요 A, B를 여기 영과 1고 채우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자리가 여기, 이 자리가 여기 위에 있는 나랑 밑에 있는 F1이 이 자리를 이제 의미하는 어떤 복선 같은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복선들이 있긴 해요. 사실은 어렵다는 거지.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혹시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최대값 물어볼 때도 평균값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제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풀이는요, 자, fx가 항상 미분되고 항상 연속이 된다라고 했지. 그럼 자, 질문. 이 fx를 가지고 0과 1에서 평균값 정리 써도 될까요? 이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된단 말은 사실 어떤 구간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우린 다관심 갖고 0부터 1까지만 한번 이 정리를 써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친구의 결론이냐면 자, 왼쪽에는 평균 변화율, 자, 오른쪽에는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C라는 게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 자, C는요 여기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그리고 자, 위에 쓸까요? 자, 위에 한번 써보면 자, 1 빼기 0은 1이잖아. 1이에요. 자, F1을 몰라서 F1은 F1입니다. 대신에 F0은 알아 몰라. 얼마예요? 자, 5라면서요. 요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얘가 F'C랑 같다라고 했잖아. 자, 이제 가를 받습니다. 우리 이게 필요해. 절대값 씌운 게 필요해요. 자, 여기서 절대값을 딱 양쪽 딱 씌우는 거지. 그럼 가에 의하면 모든 x는 이게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c도 뭐 그런 x 중 하나일 거야. 여기 사이에 있는 c도.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등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어떤 부등식? 여러분들이 고1 때 많이 배웠던 절대값 한 개짜리 이런 부등식이 생깁니다. 이해돼? 이제 얘는 아시죠? 공식이 있어요. 가운데 몰리는 모양. 이렇게 해서 가운데 몰리는 모양으로 가신 다음에 5, 5, 5를 더하시면 이 문제가 끝나는 자,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최소값은 4, 최대값은 m.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써놓고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한두 번 경험해 보시면 아마 다음에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 다시 일단 어려운 이유 요거는 제가 혹시나 해서 지난번 책도 봤더니 지난번 책도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평균값 정리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유형 중에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유형이 있어요. 참고로 앞타임에 했던 반월고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없고 수업 자료도 없고 좀 없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요 멘트부터가 약간 좀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뭔가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게 요 멘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에 있는 요 자리가 여기 F'C를 바라보고 나온 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A, B가 눈치껏 보시면 0과 1, 밸런스가 0, 1로 A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촥 내려가시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얘를 알고 있잖아. 이렇게 바뀌고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확 씌웁니다. 가를 써야 되거든요. 씌워보시면 이런 절대값 분식이 나오고 얘를 풀어주시면 왼쪽이 최소값, 오른쪽이 최대값 되는 문제라 정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한번 집에 가서 몇 번 더 풀어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시간 별로 없어 18번 갈게요. 뭐야 이거?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끝으로 설명드릴 건데 자, 얘는 여러분들 사실 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해 하실까봐 굉장히 좀 얘는 한번 일단 상황부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얘는요 이거 하나는 안 담기네.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자, 그림만 좀 보고 싶은데 위에도 한번 읽긴 읽어야 되니까 위에 잠깐 읽고 내려와서 그림을 좀 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자, 그림 메인으로 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 fx를 만들고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끊고 요 다음은 그걸 만든 다음 두셔야지 아직은 봐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위에 있는 일단 여기 몇 문장이죠? 4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 건데 제가 한번 위에 있는 말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가운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 있는 요 함수 보이세요? 요 함수. 자, 이 함수는 원래 2차 함수에다가 뭐를 씌운 거야? 절대값 씌운 거고 제가 말한 적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절대값 함수도 원래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를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린 거 보이세요? 접어 올렸는데 여기서 하나 할 게 있어요. 참 혹시 여러분들 요거의 식이 뭔지 아세요? 요 접어 올린 요 식? 그리고 사실 원래 이것도 풀이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이 요 식입니다. 자, 따로 한번 쓸게요. 요 빨간 색깔이 지금 요 식이라는 거예요. 요 식. 왜냐면 제가 좀 이따가 중간에 한번 대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요게 누구냐에 따라서 대입을 좀 잘해야 돼요. 자, 빨간 색깔은 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요 파란 색깔은요. 요렇게 두 개 묶어서 얘가 이 식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실 때 누구한테 대입할지를
좀 고르기 위해서 미리 한번 체크부터 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포인트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려운 문제겠죠. 그치?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했다며, 자, 얘는 좀 지울게요. 얘는 중요하지 않고. 자, 한번 위에서 읽어보시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지금 점 하나 보이세요? 자, 여기를 둘러싼 이런 정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사각형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에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지금 계속 커진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계속 지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계속 커지는 상황이야. 계속 커지다 보면 뭐가 발생해요? 여기 원래 있던 요 2차 함수랑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의 개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 자체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발전 문제로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FK 관련 문제 같은 문제예요. 근데 얘를 좀 씌웠다는 거지. 이렇게 뭐 내리면서 K에 따라 몇 개이지. 그런 류의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점점 커질 때마다 교점 바뀔 거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만든 함수가 FT예요. FT인가요? 자, FT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부터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좀 키우다 보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끊고 소위 이제 T 값들을 좀 구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보시면 A, B, C, D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저는 필요하면 쓸 겁니다. 알겠죠? 출발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태초에 아주 조그마한 삼각형이 태어났습니다. 자, 얘는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FT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자, 태초니까 여러분 T가 0일 수 있게 없게. 여러분 T가 0이면 점이야, 점. 아직 0보다 커야지 이제 슬슬 사각형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요때 여러분들 초반부에는 교점이, 자, 여러분 요 자리가 지금 교점의 개수 자리라고요. 그걸로 만든 함수니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처음에는 빵개가 보여요. 이게 처음에는. 근데 상상해 봐봐. 자, 이게 좀 크다 보면요 교점이 생기는 타이밍이 와. 그거 혹시 그릴 수 있겠어요? 딱 언제? 그치,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타이밍이 언제 생기냐면 방금 서인 말대로 B라는 점이, 아이 정확히 왜 이래 이거 정사각형 여러분들. 자, B라는 점이 얘랑 딱 맞닿는 순간 교점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는 딱 순간이 생깁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때의 T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방금 말한 게 힌트입니다. 자, 요 점이 지금 B라는 점이 어디 위에 올라가면, 파란 색깔 위에 올라가면 그때가 딱 경계점입니다. 자, B의 좌표가 위에 나와 있지. 위에 보시면요 B라는 점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파란 색깔 식에다가 대입하자라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 지나야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파란 색깔 요 식에다가 한번 요 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대입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정식 생기는 거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접근해 봤다가 손 뗀 친구는 요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손 떼더라고요.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근해 공식으로 T를 알아봅니다. 자,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빼기 4A시니까 sorry 17인가요? 자,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두 개 맞아? 자, 둘 중에서 뭘까요? 플러스? 왜 플러스가 맞아요? 자, 지금 B 몇 3mm 있어요? 2, 3mm지. 그 말은 이 친구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즉 얘가 음수란 말은 T 입장에서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를 고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한 첫 번째 이벤트가 요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요 전까지만 해도 교점이 없어요. 근데 언제 딱 T가 이게 돼버리는 순간 교점 몇 개라고요? 저기 몇 개라고요? 한 개가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요것보다 커지는 순간 교점 몇 개 될게요? 교점이, 자 그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어떻게 돼요? 2개가 됩니다.
교점이 계속 2개가 될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야. 자, 2개입니다. 언제까지 2개일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야. 키우다 보면 또 이제 아까처럼 교점이 또 바뀔 타이밍이 와요. 사실은 그런 타이밍을 계속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점이 누군가랑 맞닿을 때가 그 다음 타이밍이에요. 어떤 점이 누구랑 닿을 때고? C라는 점이 여기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 그림은 약간 함정이야. 내 그림이 좀 이상하고요. 이 원래 그림을 또 보시면서 키우다 보면 그 다음 포인트가, 자, 지우고 쓸게요. 그 다음 포인트가 한동안 계속 2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없다. 그림 자신. 미리 선포할까 이렇게? 요렇게 되면 요때 교점 몇 개 돼요? 3개가 될 때가 와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건 뭔지 말인지 알 것 같아요? C라는 점을 여기 빨간색에 대입해야 돼요. 대입도 잘해야 됩니다. 대입 잘해야 돼서 미리 구분하고 올 거예요. 다시 C라는 점을 여기 빨간색에다가 대입해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교점이 2개일 때랑 3개일 때의 어떤 경계점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들어보셔도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근데 제가 알기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또 맞춰요. 기가 막히면 진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좀 이해를 하는 거지. 자, C라는 점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대입한 거 그냥 쓰겠습니다. 그때 T 값이 얼마냐면요. 이제 좀 예뻐져요. 1입니다. 1. 딱 1일 때가, 즉 1보다 작을 때는 2개이다가 T가 1인 순간 딱 저 그림이에요. 교점이 3개가 됩니다. 1인 순간 교점이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상상해봐. 좀 더 키우면요. 교점 몇 개 되게요? 이제 사실 실제 이제 문제에 준 그림이 교점 4개짜리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이 타이밍쯤에 교점이 4개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키우다 보면요.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제쯤 아세요? 그 다음 포인트가 5개? 6개. 이 문제는요. 5개는 사실 결론적으로 안 옵니다. 언제 포인트예요? 0. 자, 그 다음 그림을, 자, 시간 없으니 바로 할게요. 그 다음 그림은요. 자, 힌트는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지. 그리고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야. 여기가 중심이잖아. 요만큼의 길이가 2인. 딱 좌우가 대칭으로 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요 때가 와요. 요 그림. 요 때가 이제 그 다음 포인트야. 요 전까지만 해도 교점이 4개였거든. 좀 줄여보세요. 요 때 딱 교점 몇 개 돼요? 6개. 왜 6개죠? 하나, 둘, 3개밖에 없어요. 요 때 교점이 3개로 옵니다. 더 이상 교점 안 닙니다. 자, 요 때 3개 올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얘는 뭘 체크하면 되게요? 좀 보이세요? 뭐 B든 C든 X축 위에 있을 때니까 Y 값이 0일 때로 가보시면 T가 얼마일 때일까? 2일 때입니다. 그래서 요때 사이는 4개다가 자, T가 2일 때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2보다 커지면 이것보다 더 커지면 2개. 이제 0, 0, 2개로 본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그려보세요. 더 커지면요. 어째 몇 개예요? 오, 이거 너무 많아요. 자, 2개입니다. 자,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자, 이 문제는 위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그 원과 직선 가지고 한 그런 FK 그런 것처럼 위치 관계 문제고,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근데 이해할만 해요. 몇 번 들어보시면. 키우다 보면 교점이 바뀌어요. 그때. 정말 상상을 해봐요. 그럼 사실요, 만약 이번 시험에 위치 관계가 또 나온다면 이걸 원래 상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나, 원도요, 상상해 봤거든요. 쭉 내리면서. 이거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1개, 1개, 2개, 3개, 4개, 3개, 2개라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 함수는 개라는 거 안 쓰니까 이렇게 숫자로 만든 상수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는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아직 안 끝난 게, 제가 3분 조금만 더 할게요. 5분 내에 끝낼게요. 아직 안 끝난 게, 이제 이걸 쓰면 이제 올라가서 그 다음 문장을 봐야 돼. 요 다음에. 자,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밑에 그림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장만 쭉 보고 이 문제를 끝낼 건데, 자, 읽어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게 어쩌면 사실 여기까지 구하고도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키는 게 GX를 만들어서 이걸 대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위에 읽어보시면요. 잘 봐봐. 얘는 여기인데 아이디어만 할 줄 알면 생각보다 빨리 풀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 자, 읽어보시면 자 이제 양의 실수적인데 어쨌든 fx랑 얘랑 3차 함수 이제 gx를 만들 차례예요. 자 얘가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 식 만들라는 얘기죠. 최고차항 계수.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요게 핵심인데 자 3차 함수니까 항상 연속이게 아니게 미분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얘는요 항상 연속일까요? 그럼 혹시 불연속인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서 보여주는지?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군데가 불연속이에요. 네. 이 함수는 세 군데 빼고 다 연속이란 말이지. 이해돼? 그런데 두 개를 곱한 새로운 함수가 항상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거기서 한 가지를 고차에 와야 되고 자, 시간 관계상 바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연속은요 제가 대입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얘는요 어쨌든 뭔가를 대입하면 다 다른 숫자가 나와. 근데 요 점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한 점만 좀 소개드리자면 예를 들어 1에서 연속이란 말은 여러분들 봐봐. 연속이란 뜻이 뭐예요? 요거랑 누구랑 요거랑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거잖아. 잘 봐봐. 여러분들 F1 나와 있죠? 네. 얼마지? 3. 자, G 이름 몰라요. 그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1이니까 1에서 우극하는 4를 써야 돼. 네. 그리고 얘는 연속이니까 그냥 1을 넣어도 돼요. 이것도 만족해 줘야 되고 1에서의 좌극하는 얘를 써야 돼. 이것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G일이 0이에요. G일이 0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고차를 내서 마무리는 이렇게 질 겁니다. 그럼 G1이 0이지. 얘만 0일까요? 이거를 넣은 것도 G에서는 0이 돼야 돼요. 다시 이거를 넣은 것도 G에서는 0이 돼야 돼요. 혹시 제가 하는 거 보이세요? 식을 만들 건데 1을 넣었을 때 0이란 말은 인수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를 만드셔야 돼요. 쟤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근이잖아요. 저걸 근으로 봤다면 인수로 넣어서 채우는 거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이렇게 가는 문제예요. 이 문제.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얘를 대입해서 얘를 대입하시면 좀 예뻐집니다. 12가 나와요. 자, 정리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푸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그래 또 큰 의미에서 따라갈 만큼이에요. 그냥 큰 의미, 많이 큰 의미. 너무 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거를 많이 풀어보면서 좀 위치관계라는 걸 이해하셔가지고 해봤다요. 사실 F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해만 하시면. 근데 그 다음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 G를 또 만들어 G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건 요 고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속된다는 말은 G이 0이 되는 겁니다. 0으로 커버를 쳐줘야 F가 뭐든 간에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커버를 쳐가지고 얘네들을 또 인수로 넣어서 G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1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자 평일 수업 때 오시면 여러분들 교과서 가져오세요. 질문 받을 테니까 다 풀어오시면 되고 이번 주 평일날에는 이제 동원한도 문제 활용 관련 몇 개 풀고 남은 시간에 질문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